안녕! 책 읽고 여행하는 승무원 성긍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촬영에 앞서서 제가 기쁜 소식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 성긍정의 사막일기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에미레이츠 항공으로부터 정식 브이로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열렬한 지지와 또 큰 도움을 주신 제 매니저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그 회사에서 승인도 해주신 만큼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독서와 여행을 통해서 저의 긍정을 더욱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독서일기 촬영에 앞서서 이렇게 간단하게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긍정의 독서일기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성긍정의 독서일기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을 선정한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골라도 뭔가 지금 당장 제가 먹고 사는데 1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고르는 편인데 그런데 서점에 가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베스트셀러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하는 오늘날에 어떻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책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꽤나 작아요. 제 손이 큰 건가? 제 손바닥만 하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럼 한번 읽어봄직하겠다 해서 책을 골라봤는데 와 진짜 세상에나 마상에나 요 근래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현실과 많이 닮아있고 정말 이 책이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리뷰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된 책이고 뭐 또 이제 제 포스트잇들 보이시나요? 뭔가 이제 아무래도 책은 그 과거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어서 조금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사례들? 주장하는 바를 이제 제가 오늘날의 사례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형광펜을 칠하고 포스트잇만 붙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드는 제가 오늘날의 생각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내가 그때 망했구나 약간 그런 아픈 구석도 꽤 많이 있었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책에 대해서 성긍정의 독서일기, 제 독서일기를 쓰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군주론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모술수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이 책을 너무 추천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이제 성악설을 기반으로 인간은 굉장히 악하다. 거기에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또 몇몇 부분은 굉장히 잔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리뷰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성긍정의 독서일기 그 채널의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시고 또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아서 판단하시고 배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또 배워갈 부분 아주 냉철하고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오늘날의 지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리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책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군주가 어떠한 군주가 그러니까 때로는 어떠한 그 평범한 시민이 어떠한 왕족이 훌륭한 왕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또 통치를 잘하는지 그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군주는 자기 스스로의 역량에 의존을 해야 된다예요.
사실 왕이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겠어요. 뭐 주변 국가들의 그 국가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국제 정세 흐름, 경제 상황, 그리고 나라 내부 안에서의 또 상황, 또 뭐 귀족, 신하, 그 왕 근처에 있는 주변인들과의 관계, 또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운명, 운의 작용까지 너무너무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군주의 역할에 있어서 군주의 역량을 이제 의존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주장함에 있어서 군주가 본인 스스로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그 본인 스스로의 군대 양성은 평화로운 시기, 아무 일이 없고 평화로운 시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군주가 운이 굉장히 좋아서 되는 경우. 그러니까 책 66페이지 7장에 이제 타이는 군대와 행운으로 얻은 신생 군주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일반 시민에서 단지 운이 좋아서 군주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일상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운 좋아서 이렇게 잘 된 사람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왜냐면 그들이 얻은 그 지위는 전적으로 그들을 군주로 만들어준 사람의 의지와 호의에 달려있는데, 그건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군주 스스로 역량,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여기서 그 군대도, 저는 군대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특히 마키아벨리는 그 용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라고 해요. 왜냐면 용병을, 만약에 제가 용병을 고용을 했어요. 제 군대가 좀 부실해서 용병을 고용했는데, 만약에 용병이 너무 능력이 좋아요. 너무 뛰어나요. 그러면 내가 용병을 잘 고용해서 또 이렇게 잘 하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용병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저를 언제든지 밟고 넘어서고 언제든지 저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용병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렇다고 용병이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그 용병은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용병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용병을 쓰는 사람은, 용병을 쓰는 군주는 어쨌든 능력이 너무 좋아도, 그렇다고 능력이 없어도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피렌체 용병들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책 121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 거죠. 마키아벨리에게. 아니 그런데 베네치아나 피렌체 같은 경우는 용병을 잘 써서 굉장히 번창을 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는 얘기를 해요. 그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협이 될 만했던 유능한 장군들은 그중 일부는 승리하지 못했고, 또 다른 일부는 반대에 부딪혔고,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또 이 부분을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겉면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그게 잘 됐대.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다른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이때도 보면 마키아벨리는 이제 우리 흔히 운칠 3기라는 말 있잖아요. 운이 70%, 나의 노력이 30%다. 그만큼 인간 사회는 뭐 예나 지금이나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나 봐요. 이때 마키아벨리는 거의 한 50% 정도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운명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운명을 그대로 두고만 봐야 할까? 마키아벨리는 아니다 그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평상시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책 219페이지를 보면 강물이, 그러니까 운명에 의해 이 강이 녹여서 만약에 강물이 넘쳐요. 넘쳐서 뭐 평야를 뒤덮거나 나무와 집과 같은 건물을 파괴해버리고, 또 땅을 휩쓸어 이쪽에 있던 땅을 저쪽으로 옮겨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운명의
그 범람에 있어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근데 이런 운명이 닥치고 운명의 위협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평상시에 이제 강물의 특성이 그러한들 평온한 시기에 제방과 둑을 쌓아서 충분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그런 말도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면 몰락한다.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나보다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같고 그 주변 배경도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오늘 되게 잘 나가다가도 내일은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주변 환경, 시대,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도 굉장히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승무원 준비, 그러니까 이 바닥에 거의 한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승무원 준비를 7년 정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항공과 4년, 그리고 그 승준생 3년 통해서 총 도합 7년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면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그래서 도대체 누가 붙는 거예요?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어떤 평소에 저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채용이 언제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그럼 제가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 운도 많이 작용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운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너의 내공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지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평범한 시민이나 어떤 훌륭한 군주가 왕이 되고 또 잘 이끌어 나가느냐인데 그러니까 저도 어떤 평범한 친구들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친구들이 면접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합격 이후에 또 그 승무직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는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군주론이 면접론으로 보였는데 또 다른 삶을 사시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생사 전반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쓰셨어요. 뭔가 면접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면접 합격에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토익이 600인데 붙었어요. 뭐 그 친구는 병풍인데 붙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좌절되는 말이고 힘든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내공 없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로 왔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 생활이?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또 그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설령 토익이 600이어도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어서 그 면접의 말렙, 말빨 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완벽하게 답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 중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토익은 600, 700이지만 어릴 때 이제 미국에서 살아서 영어 회화에는 뭐 문제가 크게 없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직 특성상 어마어마하게 예뻤어요. 진짜 그냥 얼굴 자체가 얼굴 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예뻤고 제일 큰 거는 정말 노력해.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만한 학교를 나왔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문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토익 600인데 외항사를 합격했대.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요소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제 내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충분히 본인의 삶과 본인의 환경에 적용하셔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성경적인 독서 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